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메인 MC 김득희입니다. 학창시절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던 등굣길. 그때는 아무리 아파도 정말 쓰러질 정도가 아닌 이상 학교 한 번 쉰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었던 시절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 매일 아침 등굣길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택시 위에 달린 복주머니를 세며 행운도 빌고 시력이 안 좋은 줄도 모르고 태양과 눈싸움하던 어린 혈기가 생각납니다. 무지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어린 시절 그 무모해하던 저의 열정과 도전정신이 그리운 오늘입니다. 타이타닉의 OST 셀리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듣고 오겠습니다. Every night in my dreams, I see you, I feel you. That is how I know you go on. Far across the distance and spaces between us, you have come to show you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you open the door, and you're here in my heart, and my heart will go on and on. Love can touch us one time and last for a lifetime, and never let go till we're gone. Love was when I loved you one true time. I hold you in my life, will always go on. Near, far, wherever you are, I believe that the heart does go on. Once more,
네, 학창 시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선생님, 맞다. 오늘 지금 그 천중사랑인 그 방송을 위해서 오신 선생님 소개도 안 하고 지금 급하게 나가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제동에서 온 김유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지금 이제 그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러니까 학창 시절이 굉장히 생각나는 오늘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러 오는데 갑자기 학교 다녔던 때처럼 이렇게 열심히 오는 그런 느낌에 내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나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학창 시절에 대해서 학창 시절이 뭔가 혹시 그 의미를 알고 계세요? 글쎄요. 학창 시절은 그냥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재밌게 보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침마다 저희 학교가 좀 비탈에 있었거든요. 문영여중이라고 해서 좀 언덕이 높은 데에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아침마다 저를 집 앞으로 데리러 오고 둘이서 지각을 해서 늦지 않게 학교까지 달려가는 때가 생각이 나네요. 가방 메고 막 뛰어가던 그런 학교 생활. 예, 학교 다닐 때 지각 안 하려고 한두 번 여러 번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생각이 많이 드네요. 뛰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학창 시절이라는 거는 그 학교를 다니면서 그 공부를 하는 시기나 때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학교를 다닐 때 그 시절을 얘기한 거라 학교 생활이 거의 다 막 기억이 남잖아요. 그렇죠. 진짜 학창 시절하고 생각하면 굉장히 기억나는 게 많고 추억거리도 많은데 선생님은 혹시 학교 다닐 때 기억나는 것 중에 가장 즐거웠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을 하나씩 떠오른다고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를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학교 생활은 중학교 때가 제일 재밌었게 지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그 선생님께서 저를 이쁘게 보셔가지고 저희 학교에 새로 발령하신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네. 그때 그 과학 선생님, 그 다음에 한문 선생님, 그 다음에 3명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박영환 선생님이 한문이었었고요. 그다음에 최영선 선생님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누구였었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왔을 때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체육 선생님께서 인사를 시켰어요. 이 애가 우리 학교의 깡패다.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저를 되게 이쁘게 봐주셔서 선생님들이 저를 되게 귀엽게 봐주셨던 때가 있어요. 그러셨구나. 선생님 정말 재밌게 지내셨네요. 네. 선생님들하고 혼나지 않고 이렇게 즐겁게 지냈다는 거는 굉장히 잘 지냈다, 학교를. 재밌게 지냈습니다. 학창 시절을 잘 보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생각을 해보면 학창 시절에 기억이 새록새록 나잖아요. 그렇죠. 진짜 더운 날 막 땀 흘려가면서 공부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렇죠. 우리는 반에 친구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60몇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한밤에. 52번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은 60번 때까지 있으셨구나.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숫자들이 그 많은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그렇게 잘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선생님 한 분 앞에 계시는데 그 선생님의 지하에 말도 못하고 그렇죠. 조용하던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고. 앞번하고 뒷번의 키 차이가 엄청 나다 보니까 저는 거의 앞번 친구들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수업도 맨 앞쪽에 앉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뒤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거는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키가 작은 사람들은. 그리고 키가 큰 사람들도 앞에 친구들하고 친하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그 번호가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번 이상은 만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밥 먹을 때도 바로 옆에 친구들하고만 먹게 되니까 친해질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때는 참 사람이 많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시절에 그리웠던 거는 그때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왕따라는 게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왕따가 있었을
수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는 친구들이 하도 여러 분야의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내 성격에 맞는 친구랑 만나서 나랑 놀았던 것 같아요.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뭐 좀 뒤처진다 그러면 뒤처지는 친구들이 또 한두 명 더 있어주고 그렇죠. 하니까 그 친구들끼리도 놀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끼리 놀고 뭐 성격이 좀 그런 친구들은 또 그런 애들끼리 놀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그래서 같은 반에서도 진짜 뭐 어디 놀러 간다, 뭐 수영장 간다, 아니면 뭐 콘서트 간다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런 친구들끼리 또 모이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한 반에 한 두세 명은 있어서 무리를 져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근데 솔직히 요즘 아이들은 교실에 아이들이 좀 작잖아요. 그렇죠. 작다 보니까 한 8명, 10명 이내에서 친구들이 같은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지고 뭉쳐서 놀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 근데 거를 좀 극복할 방법이 있으면 좋긴 하겠네요. 그러게요. 요즘에는 여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성향이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같은 반이 돼서 그런지 즐겁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남녀공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20명 남짓이다 보니까 몇 명의 아이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 버리면 학교 생활이 아주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반에 남자애도 있고 여자애도 있을 경우에 여자애가 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8명, 경우가 10명? 8명. 예, 그렇죠. 그러기가 쉬운 것 같아요. 네네. 너무 많으면 관심을 못 쓰니까는 터치를 안 하는데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걸 이겨낼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50명을 넣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선생님이 좀 더 신경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돼가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뭔가 이렇게 승화시켜서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학창 시절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즐거웠던 생각이 많이 났는데 선생님 학창 시절에 혹시 뭐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여중인데다가 제가 학교에서 또 이렇게 눈에 잘 띄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저를 이뻐하시고 학교에 새로 부임하신 총각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다 보니 학교 친구들한테 선망의 대상과 함께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미움도 많이 받고 부러움도 많이 받고 괴롭힘도 많이 당했지만 제가 별명이 오뚜기거든요.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저희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허임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예. 선생님께서 이제 허윤 선생님, 네, 그 선생님이 이 문영여고에 교장 선생님 되시고 저희 동창 애들이 이 학교를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었대요. 근데 왜 유두기는 안 왔냐고 유두기가 너무 보고 싶었다고 얘기하셔서 아직도 저의 인기가 식지 않은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한번 찾아가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셨고 지금은 아하. 어느 선생님께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지 잘 몰라서 참 네. 아쉽긴 합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그 3학년 4반이었던 옆반 선생님, 저는 3학년 3반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네. 근데 3학년 4반이었던 선생님께서 안산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안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러셨어요? 네, 우리 애들 학교 다니는데 그래서 그때 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안녕하세요. 기억을 네, 하시던가요? 네. 선생님이 기억을 하실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못하실 것 같은데 반갑게 인사를 받아주셔서 저 마음속으로 선생님 건강하시게 잘 계시는구나 라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네. 저는 학창 시절에 이제 힘들었던 생각은 뭐 공부하는 게 좀 힘들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뭐 이제 특화 활동 이제 방과후 활동 뭐 이런 거를 할 때 혹시 이게 뭐 공부에 방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부도 잘 하지 못했었는데 공부에 막 집중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게 아닐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잘 이겨내고 이제 그 반을 이제 방과후를 다른 특활반으로 이제 바꿨었거든요. 근데 난을 키우는 반으로 바꿨는데 난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정말 우리 선생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셔가지고
정말 그러니까 난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교 때,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이 뭐 얼마나 알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그 특활 시간에 배웠던 그 공부들이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고 그때 경험했던 그게 예. 뭐 인생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그때 뭐 잠깐 지나간 뭐 한 학기 1년 뭐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선생님 만나서 얘기도 듣고 또 난도 키워보고 하잖아요. 네네. 그럴 때 했던 그 잠깐의 그 공부지만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때 국영수는 일주일에 3-4번 막 하는데 그렇죠. 기억에 남는 게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했던 게 그렇게 기억에 많이 남고 정말 나의 그 사고의 뭐 그 자양분이라고 할까 좀 식물을 바라보는 이렇게 마음이 되게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창 시절에는 여러 가지 경험이 필요한 거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그러면 그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시 계속 이제 학창 시절 재밌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주미영님이 신청해주신 그 신청곡 안치환의 내가 만일 듣고 와서 또 우리 재밌는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그대 얼굴에 물들고 싶어 붉게 물든 저녁 저 노을처럼 나 그대 뺨에 물들고 싶어 내가 만일 시인이라면 그댈 위해 노래하겠어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나 행복하게 노래하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너는 아니고 이런 나의 마음은 내가 만일 구름이라면 그댈 위해 비가 되겠어 더운 여름날에 소나기처럼 나 시원하게 내리고 싶어 세상에 그 무엇이라도 그대 위해 되고 싶어 오늘처럼 우리 함께 있음이 내겐 얼마나 큰 기쁨인지 세상에
학창 시절에 들고 있는데요. 선생님, 그 학창 시절에 우리가 즐거웠던 일도 있고 힘들었던 일도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사실 학창 시절하면 우리가 가장 뭐니 해도 공부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예, 대학이라는 목표가 있고 또 고등학교라는 목표가 있어서 예전에는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계속 시험을 많이 보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시험에 찌들어서 이렇게 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혹시 모의고사 계속 보고 했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꽤 시험을 많이 봤었거든요. 네. 선생님도 선생님 시험 기간 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빨리 풀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지. 그런 생각. 근데 벼락치기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대부분 벼락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벼락치기 많이 하고 저는 초치기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이제 뭐 학교 걸어가는 길에 공부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학교가 좀 높이 있어서 그렇죠. 산에 올라가는 길이 10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뭐 한 과목 정도 전체 다 이렇게 한 번 훑어보는 시간은 됐거든요. 한 장씩 넘기면서. 그래서 이제 한 과목은 올라갈 때 하나 떼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이제 시험 보기 전에 한 과목 더 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초치기 하기 전에 집에서 공부를 조금은 했죠. 이제 공부도 안 하면서 꼭 밤을 새려고 꽤 애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억이 나요. 성적은 안 나오지만 밤새서 공부했던 기억은 많아요. 아니 어쩔까요? 왜 공부는 안 하면서 밤을 새려고 했을까? 참 무던히도 밤새려고 잠을 안 자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잠 안 자고 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굳이 나 잠들어야 되는 그 졸린 시간 새벽에 하려고 저는 참 별짓 다 했습니다. 우리 학교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교 때 선생님께서는 시험 기간에 그 각성제도 먹으라고 얘기를 했었던 저희도 기억이 그랬던 먹었던 있었어요. 기억도 그래서 있어요. 그거에다 바카스를 하나 먹고 공부해라. 그런데 네. 저 솔직히 그거 먹고 바로 잤습니다. 어찌나 잠이 잘 오던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아무 누가 소용이 없던데요.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커피를 마셔봤죠. 그랬더니 그게 이렇게 잠 오는 그 꿀잠 자게 하는 그건지 몰랐습니다. 파스도 좀 발랐던 것 같은 기억도 눈 있는데요. 밑에요. 맞아요. 눈 밑에. 네, 근데 그 모든 게 나의 그 눈꺼풀의 그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맞아요. 그냥 그리고 잠이 바로 들었죠. 잠깐 눈을 감고 잠깐 한 10분만 자고 일어난다 그러는데 분명 그렇게 얘기하고 잠깐밖에 안 자는데 항상 눈을 뜨면 아침이 와가지고 시험 기간에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시험 기간엔 그렇게 잠이 더 많이 오는지 지금 생각해도 그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저는 도서관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정독 도서관, 서대문 도서관 막 그렇게. 진짜 그때는 도서관 많이 다녔죠, 우리. 그렇죠. 예, 도서관에서 에서 파는 라면도 정말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으러 갔나 싶을 정도로 가기만 하면 뭔가를 먹어줘야 되는. 그렇죠. 그리고 뭐 커피 한 잔을 먹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저는 근데 되려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잠이 안 왔어요. 네네.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시험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때는 뭐 진짜 솔직히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이 성적이 잘 나와야지 대학을 간다, 뭐 고등학교를 간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시험에 연연하느라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진짜 이 수학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 과학 시험 잘 봐야 되는데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이제 지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엄청 잘했거든요. 네, 그래서 알고 이제 있죠. 그때는 시험 보는 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그냥 어제도 보고 일주일 있다 보더라도 시험 뭐 별거 아니고 그냥 시험 보면 거의 다 맞고 하나 틀리면 왜 틀렸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부에 대한 부담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과목이 바로 영어였어요. 영어가 참 우리나라 말이 아닌 게 제가 우리나라 말인 양 시험을 봐야 되고 듣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하잖아요. 그럼 매일 하죠. 네, 차라리 저는
어렸을 때 좀 그렇게 익숙해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네, 커서 중학교 때 사춘기에 막 내가 그 학교 생활이 굉장히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맞아요.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굉장히 천지 차이인데 수업 시수도 많아지고 늦게 끝나고 피곤한데 거기다 새로운 너무나도 생소한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되고 ABCD를 배운 것 같은데 곧 있으면 문장을 외워야 되고 맞아요. 문장을 다 외우지도 못했는데 막 본문을 읽어가면 시험을 봐야 되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던 경험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참 과목마다 힘들게 했던 이런 순간도 있고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제가 수학은 거의 전부 만점을 맞았던 터라 참 재밌게 그 좋아하는 과목과 못하는 과목이 너무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버텼던 것 같아요. 천차만별이긴 했지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 삶의 만족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혹시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주 TV나 신문에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뭐 꼴찌라고 하는데 그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게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선생님 이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 저희 나라는 교육열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리고 강하죠. 아주 그렇죠. 고용렬하죠. 그리고 그 교육열로 인해서 내 미래가 정해지잖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얼마나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직업이 바뀌고 또 내 미래가 바뀌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열과 정성을 다해서 학원을 보내주시고 과외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거에 좀 많이 힘들고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게 아닌데 부모님이 바라는 기대에 못 미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학교 내에서는 성적이 우선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많이 힘들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학업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것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때도 그랬지만 지금은 굉장히 그게 더 이제 솔직히 우리 때는 형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형제 자매가 많아서 내가 못해도 제가 잘하니까 부모님이 넘어가거든요. 아유 그렇죠. 저것은 놀기만 해. 그러면서 맞아요. 저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랬지만 저희 삼촌 댁도 쟤는 공부는 못해. 하지만 인기는 많아서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놓아주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딱 한두 명밖에 없으니까 걔네들한테 막 올인을 하죠. 하고 그다음에 예전보다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막 학원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보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쉴 시간이 없고 놀 시간 없고 친구들하고 논다는 건 거의 꿈도 못 꾸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좀 시절이 바뀌어서 네. 아이들이 뛰어놀 만한 장소도 없어요. 동네 골목도 없어졌고 놀이터도 없어졌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나 뭐 그런 게 있지 않으면 학교 운동장에서 남아서 노는 친구들도 예전처럼 없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라고 아주 뭐 그 놀이터가 많거나 공원이 많았던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그때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저 혹시 산에도 막 올라갔던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초등학교 많이 때 중학교 때 막 언니 오빠들하고 막 약수물을 받으러 간다고 막 가기도 했고 뭐 도전한다고 뭐 이 마을 갔다 저 마을 갔다 걸어 다니기도 막 했던 기억이 많이 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돈이 별로 없어서 그 배고프면 간식으로 뭐 부침개를 부쳐 먹겠다 하면서 호떡도 만들어 먹겠다 하면서 굉장히 그러니까는 없는 상황에서도 도전적으로 굉장히 뭔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에도 진짜 자주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공간도 공간이겠지만 그 심리적인 압박감, 그 다음에 틀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틀이 있어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솔직히 아이들 학교 끝나면
거의 10시까지 학원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건 너무 안 돼 보여요. 근데 선생님은 혹시 뭐 자녀가 학원 많이 다니나요? 아니요, 그냥 기본적인 학원 영수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기본이다 보니까 예. 자꾸 이제 욕심이 나고 저 아이는 이것도 시켜야 되나 저것도 시켜야 되나 굉장히 하면서 그래도 뭐 집에 늦게 들어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 체육을 하나 하고 있었는데 그 체육보다는 이제 방송 댄스가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방송 댄스 학원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한두 군데 더 보내면 학교 다니면서 그거 하고 나면 뭐 8시, 9시 넘는 거는 그냥 기본이죠.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네네. 저희 때는 정말 상상을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학교 나가서 끝나면 노는 게 그냥 바빴죠. 노는 거고 해 있을 때 산에도 올라가고 뭐 산에 올라가서 뭐 산딸기도 따먹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아예 안 되니까 그렇죠.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놀려고 해도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몇 시간 몇 분만 놀고 오겠다라고 하고 놀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친구 사귀는 것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는. 맞아요. 친구 사귀기도 쉽지.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다 학원에 가 있는데 애기 혼자만 나가서 놀 수도 없고 계속 그네만 혼자 타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모래놀이도 혼자 하기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친구들이 가끔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나이가 들면 복수를 할 거래요. 그래서 무슨 복수를 할 건데 하고 물어보면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10시까지 뺑뺑이를 돌린다는 거예요. 학원 뺑뺑이를. 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우리 엄마도 나랑 똑같이 우리 아빠랑 엄마도 뺑뺑이를 돌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뭐 여기저기 보내겠다는 거예요. 편하지 않게 하겠다는 건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마의 좋은 점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먹는 거를 해줘서 좋다라고 얘기를 자주 해요. 근데 참 네. 아이들을 그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음식이라는 거는 생명과도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랑 또 우리 학교 이런 데서 좀 많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 중에서 혹시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그 뭐라 그러지 그 행복 지수가 1등이래요. 1위래요. 그런 거 보면 왜 그럴까요? 그 그러니까 나라는요? 그게 궁금해요. 선생님 한번 지금 노래 한 곡 듣고 올 텐데 그 사이에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경든 님이 신청해 주신 K-윌의 꽃이 핀다 듣고 와서 우리 이제 그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람꽃이 날리고 해가 길어져 가고 이젠 이 길을 밤새 걸어도 손끝이 시리지가 않아 무거운 너의 이름이 바람에 날아오르다 또다시 내 발끝에 떨궈져 아직 너도 날 떠나지 않는 걸까 아주 가끔은 널 잊고 하루가 지나고 아주 가끔은 너 아닌 다른 사람을 꿈꿔도 나의 마음에서 너란 꽃이 자꾸 핀다 가슴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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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무도 모를 만큼만 그리워하며 살았어. 소리내 울었다면 나 지금 너를 조금 더 잊을 수 있었을까. 아주 가끔은 널 잊고 하루가 지나고 아주 가끔은 너 아닌 다른 사람을 꿈꿔도 나의 마음에서 너란 꽃이 자꾸 핀다. 가슴에 아픈 네가 핀다. 나의 입술로 너의 마음을 말아다운다. 우리 사랑이 멀리 흩어져 간다. 너 하나쯤은 가슴에 묻을 수 있다고. 계절 몇 번을 못 지나 잊을 거라 믿었는데 지금 이 거리에 너를 닮은 꽃이 핀다. 또다시 너는 알아 시린 봄이 온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낮은 우리나라와 그 행복 지수가 높은 핀란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네. 혹시 선생님이 지금 확인해 보신 결과로는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차이가 어떤 것 같아요? 핀란드는 어떤 나라인 것 같아요? 핀란드는 매년 다양한 지수의 높은 수치의 행복 지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교육 지수가 가장 높네요. 근데 그 이유가 국가의 교육 체계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또 기반이 잘 되어 있대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데 그 이유가 핀란드는 교육의 질이 매우 높고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또 뛰어난 교사들과 교육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교육 방식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 있는 학교라고 핀란드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지금 봐도 그 핀란드라는 나라는 굉장히 그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따르면은 그 한국은 굉장히 낮지만 핀란드는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핀란드는 믿음과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지갑 되돌아온 비율이 1등이 1위래요. 세계 1위겠죠. 근데 정치, 노사관계 등의 사회 곳곳에도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 어디라도 있으니까. 근데 타협 문화가 정착돼서 서로 편안하게 이제 그 서로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정부는 그저 촉진하는 역할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실업과 질병을 대비한 사회보험이 잘 돼 있고 노후 연금 육아 지원도 굉장히 잘 돼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기초 생활 내가 먹고 자고 그다음에 그냥 활동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제약을 크게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거를 꿈꿀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핀란드는 사회복지 체제가 매우 발전한 나라인데 그 중에서 국민 모두에게 고용, 건강보험, 주거 등이 다양한 사회복지를 그냥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거를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주거도 마찬가지고 고용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건강도 보험금을 내야 되는 건 상황인데 이 나라는 다 그게 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가는 정부이기 때문에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크게 반발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왜 출산율이 낮을까? 왜 결혼하는 비중이 낮고 청소년들이 이렇게 고독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살률이요? 예,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알코올릭도 되게 심한데 왜 이런가라고 고민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잘하고 있는 나라들을 샘플링해서 우리나라가 여기에서 뭐가 부족하지 하면서 좀 맞춰 나간다면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한다면 조금 우리나라도 좀 살기 좋아지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풍부한데 70%가 숲으로 덮여 있대요. 그래서 그 자연 환경을 활용해서 캠핑, 등산, 낚시, 스키를 갖다가 다양하게 배울 수 있게끔 해주고 학생들이 스트레스나 심신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진짜 삼면이 바다고 숲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다양한 자연 이런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갈 수 있거나 그런 것도 많지 않고. 네. 선생님이 진짜 금방 그 지역의 핀란드의 자연환경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핀란드라는 나라는 그 다른 지역보다도 그렇게 아주 좋은 곳은 아니래요. 그 겨울이면 영하 20도, 30도로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그 20시간 이상 어둠 속에서 지내야 하는 곳이래요. 그리고 그 자연환경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연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서도 이렇게 행복해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자연환경도 선생님이 금방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잘 이용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 간에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선생님 우리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리 그 얘기 좀 하기가 좀 우리가 잘 얘기를 꼭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 아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건데 우리 동명여자중학교 폐교 논란, 폐교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서 굉장히 우리 학부모 형들이나 학교 선생님들,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고민하고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 굉장히 머리를 많이 맞대고 고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론이 지금 나온 거를 선생님께서 이제 들고 오셨는데 동명통신이라고 학교에서 나눠주신 그 서류가 있네요. 네. 그 자료에 보면은 폐지 관련 학부모 찬반 투표 결과를 알린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 투표 방식은 뭐 온라인 투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투표 대상 인원이 전체 240명에서 투표한 인원은 199명으로 투표율은 82.9%를 차지하고 찬성 그 폐지를 찬성하는 분은 단 13명밖에 없었네요. 반대 인원은 그럼 186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반대율이 93.5%가 넘어가지고 폐지가 유보되었다고 이렇게 학교에서 그 통신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 박수 칠 일이고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제 폐지 관련해서 이제 그 학생들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서 좀 이제 그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폐지는 유보되었다는 말이 그닥 네. 그렇게 좀 그렇긴 하네요. 뭔가 하나를 이렇게 두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나마 이렇게 찬반 투표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정말 열심히 반대를 하셨고 주민들, 학생들도 학교가 유지되길 바랬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들으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따로 들은 얘기는 없고요. 지금은 그냥 학교가 아이들도 이제 학교 폐지 논란에서 벗어나서 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네요.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 케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참 잘 됐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예비 학부모였는데 저희 아이가 꼭 이 학교에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서 꼭 투표를 반대를 해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나서요. 그런 그래서 분도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연락처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유보가 됐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방송을 열심히 홍보해서 이거를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동명여중 결과를 보면서 우리 학창 시절이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 친구들이 또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 마음 편하게죠. 마음 편하게 언제 이 학교가 폐교될까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지낼 수 있고 주민들의 마음도 좀 편안해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 결과에 대해서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그 두통열 기억나세요, 선생님? 네. 두통열도 있고, 두통열 배웠었고 그다음에 해열혈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했었잖아요. 네, 급체했을 때도 한 것도 배웠었고요. 급체했을 때는 이제 배우진 않고 살짝 얘기하면서 지나갔었는데 오늘은 그 체했을 때 응급열을 좀 같이 얘기 나누고 싶은데 그 남인수님의 고향 그림자 잠깐 듣고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혈자리에 대해서 오늘 끝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찾아갈 곳은 못되더라 내 고향 버리고 떠난 고향이길래 수박등 흐려진 선창가 전봇대에 기대서서 울 적에 똑딱선 프로페라 소리가 이 밤도 저량하게 들린다. 물 위에 복사꽃 그림자같이 내 고향 꿈은 어린다. 찾아갈 곳은 못되더라 내 고향 첫사랑 버린 고향이길래 초생딸 외로이 떠있는 영도 딸이 난간 잡고 울 적에 술 취한 마도로스 담배불 연기가 내 가슴에 날린다. 연분홍 비단실 꽃구름같이 내 고향 품이 퍼진다. 찾아갈 곳은 못되더라 내 고향 마지막 울던 고향이길래 이슬비 나리는 낯설은 지붕 밑을 헤매 돌며 울 적에 저 멀리 날러가는 갈매기 불러도 대답 없이 갔느냐 새파란 별빛이 떠도는 노래 내 고향 불만스럽다. 네, 선생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응급시에 사용하는 혈자리가 이제 그 중요한데요. 그 사실은 선생님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거일 텐데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체했을 때는 거의 어떻게 많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전에? 들었던 일단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저희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급체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손도 따드리고 그다음에 그 협곡 여기 합곡이요. 합곡을 열심히 눌러드리고 또 등도 좀 두들겨드리고 했었거든요. 손도 따드리고. 선생님 잘하셨네요. 저번에 했던 게 기억이 나셔가지고 예, 다 예. 하신 것 같으신데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요? 예, 바로 좀 체한게 내려가시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진짜 만족스럽고 감사하네요. 그때 저희가 이제 다뤘던 게 선생님이랑 이제 여기 손끝 여기 소상열이라고 하는데 엄지손가락 여기 따셨고 예. 합곡열 눌러주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등 두들겨 주셨는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응급시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우리 그 채끼가 좀 오래된 채끼 있잖아요. 만성 채끼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효과가 되게 좋은 혈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등을 막 전체적으로 다 두들길 필요가 없이 그 우리가 뭐 체했을 때 두들겨 주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축지라고 하죠. 그 어깨에 있는 부분의 그 부위를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한 10cm 정도 위아래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서 좀 두들겨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체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체가 그래도 안 내려간다 했을 때는 중환이라고 하는데 배를 엄마들이 항상 보면 예전에 배를 훑어주셨던 거 이렇게 훑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겠지만 그렇게 했던 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했는데도 효과가 없다. 그럴 때는 꼭 배를 만져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배가 잘 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를 차가운 손이 아닌 따뜻한 손이면 더 좋겠지만 손으로 배를 이렇게 딱 잡고 살짝 움직여주세요. 여기서 문제는 너무 세게 배를 잡고 흔들면 혹시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네. 배를 너무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장이 살짝 꼬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굉장히 아프게 되거든요.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배는 그러니까는 장기에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장이 흘러가는 방향을 이렇게 보시면 그 방향으로 이렇게 훑어주시도 시계 반대 방향인가요?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대장이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뛸 때는 이렇게 돌려가면서 천천히. 대장은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을 살살 돌려주시고, 그다음에 위는 가운데 정도에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가운데는 이렇게 좀 밑으로 훑어주시고, 그 대신 더 이제 그 훑어주시는 거는 천천히 해주셔야 되고. 힘껏 해주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좀 더 좋은 거는 그 장기를 그냥 둔 상태에서 지압을 해주는 게 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꾹 눌렀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떼고 한 1, 2초 정도 쉬었다. 그분도 숨을 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숨을 내뱉으라고 하면서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네.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통증도 적고. 그래서 이제 눌러주시고 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배꼽과 명치의 가운데 정도를 잡아서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사람의 그 위가 좀 내려가는 위하수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셨는지? 예, 들어봤어요. 예, 장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좀 나이가 들면 좀 무거워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꼭 가운데라고 하지 않아도 조금 위아래로 이렇게 눌러서 좀 아파하는 곳이 있으면은 아파하면 더 아프게 해야지. 그래서 낫게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아프면 천천히 안 아파할 정도로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호흡도 잘하게 하시면서 눌러주시면은 채끼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 치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냐 하시는데 노하우를 함께 나눠야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모두 다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오늘의 김유동님이 신청하신 나는 행복한 사람 들으면서 이문세의 나는 행복한 사람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때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어두운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다가 그대를 생각해보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